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 6월부터 시작해도 안 늦나?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학생마다 권장 기간이 다르다. 하지만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도 늦나 안 늦나는 이건 결국 학생마다 다른 거고.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애초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학종,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학종으로 이미 수시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일단 어떤 수시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없이 약간 막연하게 나는 정시 중심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일 가능성이 커요. 자, 6월부터 시작해도 안 늦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건 어차피 내가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학생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할 시간에 빨리 시작을 하자. 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늦나 안 늦나 이런 약간 간보는 듯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수시 논술밖에 없어? 그러면은 일단 노력이라도 해보고 시험장에 가야죠. 자,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신 6등급인데 논술 가능한가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학생관리 어플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내신이 6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얼마만큼 감점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관심 있는 학교들이 뭐 중앙대, 동국대 뭐 이런 학교들일 텐데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30%가 내신이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내신이 30%가 아니라 내신 20%, 비교과 1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비교과는 거의 미인정 결석이 많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교과 20%도 여기 보시면 국수, 영사과 상위 5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할 친구들이 저 내신 6등급인데 이게 종합 등급을 보통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의 학교들이 내신 반영이 아예 안 되는 학교들이 거의 더 많고 그 다음에 반영이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수, 영사과 상위 5과목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과 한 상위 10과목 이런 식으로 내신을 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등급이어도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측 환산 점수로 반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등급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학교 측 이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종합 내신 등급보다 더 좋게 나옴.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6등급이어도 학교 측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게 3등급 대, 4등급 대 이렇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내신이 생각보다 더 좋게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로 생각보다 퍼센티지 있죠? 퍼센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술 이 학교는 논술 100점 만점에 30%가 내신 반영이래, 20%가 내신 반영이래. 이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에 쫄지 말고 학교 측 환산 점수, 즉 내 내신 등급이 내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학교 측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6등급이어도 실제로는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 기준으로 환산 점수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별로 큰 감점이 없다. 대부분 1점 미만 감점이더라.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 자, 내신 6등급이어서 난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6등급이어도 전혀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내신 반영 비중이 실제로도 조금 큰 학교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소수의 학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아예 상관이 없는 수준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논술 지원자들 중에 내신 1, 2등급 때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들은 논술로 수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종 또는 교과로 수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논술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평균 얼마를 감점당하냐? 여러분들의 경중자들은 내신 3등급 때부터 보통 6등급 사이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6등급이어도 충분히 평범한 구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최저 없는 논술도 합격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당연히 합격 가능하지요. 근데 이걸 하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물론 학생들한테 원서 지원 상담을 할 때 이왕이면 최저 있는 학교들 비중을 맞출 수만 있다면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최저가 있음으로써 실제 원서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의 뭐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까지 추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최저 없는 논술만을 목표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합격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일단 저는 여기 연세대학교랑 중앙대 창의형은 일단 제외를 할게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가 없지만 문제 안에 긴 영어 제시문 나오죠? 수학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학교 안에 자체 최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저 없지만 연세대는 조금 논외로 하고 뭐 다른 학교들을 얘기를 했을 때 왜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카드를 마련해 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합6, 2합 4, 5 뭐 이런 라인 위주로 많이 써놓고 한 장 정도를 최저 없는 학교를 혹시나 모르니까 써놓은 친구들이 아주 소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는 뭐냐면 최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 없는 학교만 지원한 다수의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 소수의 위에 최저가 잘 되는 친구들은 네, 뭐 일단은 사실 정시 성적과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혹은 수능 성적과 논술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양의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100%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대체로 높은 최저 등급을 맞추는 친구들이 대체로 독해력도 네, 우수한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경쟁자들의 대다수가 일단은 최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 없는 학교만 지원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친구들은 미리 논술 준비를 한 케이스도 많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찌감치 최저가 안 될 것 같다면 최저 없는 학교들 위주로 써야 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랑 경쟁할 친구들의 대다수가 일단 논술 준비를 미리부터 안 할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내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케이 나 올해 최저 있는 카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무리일 것 같아. 그럼 최저 없는 학교 위주로 준비를 하되 그 경쟁자들의 평균 실력이 별로 높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 수준 이상만 되면 난 합격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갖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재원생들 중에서도 약간 저는 구사일생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6개의 카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4, 5개 최저가 떨어지고 혹시나 몰라 써놨던 안전카드인 최저 없는 카드를 실력발로 밀어붙여서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점. 자, 9번째 질문. 자, 이제 질문 2개 남았는데 자, 독서가 중요한가? 네, 일단 독서는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독서를 하겠다는 것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남은 시간 동안 독서로 뭔가 나의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제가 동의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학생마다 논술 수강 기간이 얼마나 돼야 되나요? 이게 학생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적부터 조금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경우에는 근본적인 독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부터 독서를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본질적으로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꾸준한 습관처럼 쌓여오고 그것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야 본인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독서는 중요한 게 맞지만 그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독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수능 공부 1시간이라도 더 하고 논술 공부 몇 분이라도 더 하세요. 네. 그다음에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 학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데
일단 저는 이런 질문 저도 종종 듣습니다. 재원생들한테.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저는 일단 대체로는 알아요.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 자기 학교에서 여태껏 합격생이 많이 없었기 때문.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학교 표본 내에서 합격생들이 많았냐 적었냐를 기준으로 이 전형이 될지 말지를 보통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표본들은 자기 학교 내의 표본이겠죠. 그래서 자기 학교 내에서 논술을 지원한 친구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너도 하지 말아라 이거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통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전 한 30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간추리고 간추려서 조금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이 판단은 굉장히 제한적 표본만을 검토했다라는 점에서 즉 자기 학교 표본만을 봤다라는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불합격한 친구들이 과연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 맞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떨어졌대. 여태껏 우리 학교에서는 논술 합격생들이 별로 없었대 라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 1차적으로 자기네 학교 표본만을 봤으니까 일단 표본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합격을 못했던 친구들이 논술을 과연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 혹은 퀄리티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단순히 떨어졌다라는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제대로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이라는 것은 실력 싸움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불합격할 만한 친구들은 불합격할 만한 평소에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논술을 뭐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제대로 준비를 안 했거나 그러니까 그 불합격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결과값이 떨어진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인 판단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의 입시예요. 담임 선생님이 정해주는 입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 네 인생인데 네가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결국에 그러면 논술을 하지 않으면 그 이수시카도 어디다 쓸 거예요? 본인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 내신 성적으로 어찌저찌 맞춰서 서울권 밖에 벗어나는 어떤 이런 학교에 뭐 학종이나 교과를 넣자라고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본인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그 학교를 만약에 붙어서 열심히 다닐 자신이 없다. 본인은 적어도 그 학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싶다면 애초에 그러면 그런 학종이나 교과로 갈 수 있는 낮은 레벨의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지원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무리 주변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건 제가 조언하는 거건 아니면 그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 거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련된 선택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술이라는 전형이 일반 학종 교과에 비해서 수치상 보여지는 경쟁률이 높은 것 일반적으로는 사실이 맞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실력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실력을 늘려간다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경쟁률 때문에 부담이 된다. 저는 안전하게 좀 아래 학교라도 붙어놓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아래 학교들을 쓰시면 됩니다. 논술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하지만 내가 그런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옵션은 정시 아니면 논술인데 그럼 오히려 정시보다도 합격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논술 성적을 올리는 것이 더 쉽거든요. 하나 질문이 네. 있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은 논술이 운빨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운이다라는 이게 저는 좀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이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시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말해 이 전형을 진지하게 다루어 본 적이 없고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경쟁률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들었던 그런 소수의 표본들, 아 얘는 뭐 파이널만 듣고 합격을 했대, 얘는 뭐 논술 공부 하나도 학원도 안 듣고 합격을 했대.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인 사례만 보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니까 자꾸 운이다 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 정확히 수업 데리고 와가지고 문제 하나만 풀려봐도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운으로 이걸 답을 맞출 수 있지? 이거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신규생이 와가지고 첫 문제 풀고 처음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문제 풀어봤지? 어땠어? 자, 이걸 운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대체로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제대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사고방식은 일단 논술, 입시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시험이건 간에 학교 측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운으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주변에서 하는 그런 잡소리 같은 거 듣지 마시고, 그리고 막 UA 어플라이 이런 사이트 들어가지고 경쟁률 씨발 너무 높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정직한 실력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싸운 만큼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험이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오늘 10가지 질문 정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학생들 또 이 외에도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뭐 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채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 번에 쭉 모아서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남은 기간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